선생님, RFK 주니어가 1980년대에는 되게 좋았던 시절로 말하면서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했어요. 근데 진짜 그랬나요? 정말 좋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좀 의문점이 드는 점이 많네요. 뭐 이 사람이 이제 마무리 그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듯이 마무리할 때 우리는 혁명이 필요하다. 네, 다만 이제 평화로운 혁명이다. 네, 물론 그래놓고서는 트럼프 쪽에 붙었지. 음, 트럼프는 요란한 떠버리지만 네, 자기가 보기에는 아주 잘 작동하는 정부가 있었고 네, 아주 번영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음, 미디어도 그러니까 이 매체들 네, 특히 보도 매체나 뉴스 이런 미디어들 다 신뢰했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은 해결책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음, 그 나는 그 말 듣고 내가 아이쿠 싶더라고. 음, 이 사람은 정말 진실을 바라고 있을까? 그쵸. 사실은 미디어를 우리가 그때는 믿었다라는 얘기도 조금은 음. 약간 모순점이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믿은 거지. 미디어가 정말 진실을 얘기하지 않은 건 오히려 80년대가 더 심했지. 음, 80년대 훨씬 더 심했고. 근데 다만 이제 요번 편의 시작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음, 이 Wind of Change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어. 잠깐 들어보면 네, 이게 이제 언제 히트쳤냐면 음, 1989년에 베를린의 장벽이 붕괴하고 그 장소에서 음, 스콜피언스가 공연을 한 거야. 음, 그래서 이게 정말 뭐 노래 내용도 뭐냐면 세계가 변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 변화하는 세계에 따라가자 이거지. 그걸 느끼고 전 세계가 열광했거든. 근데 사실은 이 윈드 오브 체인지에 대한 소문이 뭐냐면 네. 이 CIA가 만들어고 배포하는 뒤에서 공작을 했다는 얘기가 최근에 돌고 있어. 사실 근데 노래 제목을 생각해 보면은 변화의 바람이라는 건데 그렇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의 그 공포는 사라지고 음, 이제 미래의 희망만 남았다는 거지. 음, 아름다운 시절이 오고 있다는 거지. 음, 오고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80년대로 뚜루루룩 돌아가면서 한번 돌아가 볼까? 그러시죠. 왜냐면 80년대는 정말 이 사람이 화려했던 시절의 입장에서 보면 80년대 87년 후반 88년부터 소위 2000년 그 닷컴 버블이 될 때까지 미국이 골드락의 시장에 들어가거든. 소위 정말 안정적인 성장과 굉장히 실업률도 낮고 뭔가 화려한 시절로 들어가거든. 그 골디락이라는 게 뭔가요? 골드락 이코노미라는 건 전형적으로 경제 성장률은 5% 미국 기준으로 하면 5% 내외로 매우 높고 실업률은 3% 이하로 매우 낮고 그런 상태지. 모든 게 골드락 그 베어에서 나온 거든.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딱 알맞은 상태. 그게 말하는 게 골드락이거든. 거기서 그 경제학자들이 차용해서 이게 골드락 이코노미라고 했던 거 시절이 그 시절이거든. 물론 이제 닷컴 버블 이후에도 잠깐 골드락이 있었지만 네.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마이너 경제학자들은 이미 미국한테도 아시안 경제 위기에 이상의 큰 위기가 온다고 경고했지만 대부분이 무시를 하지. 어쨌든 이제 그렇다면 나는 왜 이게 골드락을 상징하는 사건이 뭐냐면 네. 그 로얄 웨딩이야. 이 로얄 웨딩이 뭐냐면 다이애나 비하고 찰스 황태자가 짠짜자잔 하면서 화려한 세계 결혼식을 한 거지. 그 영국의 왕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거를 미국의 미디어는 대대적으로 보도해. 그래서 나 어렸을 때도 저걸 생중계를 봤다니까. 전 세계에서. 물론 뭐 알겠지만 그 결혼의 결과는 비극으로 끝나지. 알겠지만 저거야말로 대영 제국에 나 아직 대영 제국에 살아있음을 알려준 화려한 빵빠레였지만 사실은 이 결혼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하게. 첫째는 미국인들은 왜 이렇게 유럽에 귀족과 왕족들의 삶을 그렇게도 동경하고 부러워하나. 그게 이제 최근에도 한국에서 일부 유튜버나 이런 데서 알리기 시작했지만 미국인들이 그렇게 잔디밭에 집착하는 게 네. 유럽의 귀족도 흉내내는 거 아니야. 네. 미국인은 어떻게 보면 커머너스 리퍼블릭,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민주공화국을 얘기하는데 네. 실제 아이러니하게 미국의 중산층이나 미국에 돈 있는 사람은 네. 미국의 유럽의 귀족이나 왕족을 동경해.
그래서 미국의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 많이 벌면 네. 유럽의 성을 사재끼거든. 그 최근에 파산한 한때 잘 나갔던 할리우드의 명배우 니콜라스 케이지도 네. 자기 전성기에 돈 버는 대로 닥친 데 유럽의 성을 10개 이상 사고 그랬어. 굉장히 거기 다 결국 헐값에 팔아치웠지. 이게 아이러니한 모순된 감정이야. 자기들이 경제적으로는 압도적으로 유럽보다 더 잘 살면서도 또 외형은 그러면서도 삶은 유럽의 귀족들의 삶이나 왕족의 삶을 꿈꾸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의 대표 투영된 게 저 둘의 삶이지. 특히 미국의 주류 집단의 고향이라고 자기들이 여기는 영국 왕족의. 근데 저 찰스 3세는 웰시 프린스 오브 웰시거든. 웰시의 왕, 웰시 계통이고 저 여자는 다이애나 비는 좀 귀족 중에는 하급 귀족의 딸이거든. 그리고 뭐 알려졌죠. 물론 다이애나 비는 교통사고로 죽은 거로 돼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음모론이 나돌지. 그리고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고 찰스는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고 사귀던 지금의 왕비 그래. 그 여자와의 관계를 다이애나 비하고도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해 왔고. 이제 그런 것들이 영국 왕실이 이미 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걸 이때 상징했지만 저 화려한 웨딩은 80년대에 를 화려하게 기억하고 싶어하는 사람, 특히 영미권 사람들이 네.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야. 그러나 영국 왕실이 실제로는 지금도 붕괴하고 있지만 네. 그 모습이 저게 이제 많은 것을 가려주고 있거든. 그리고 80년대를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는 70년대부터 시작된 공포야, 공포. 어떤 공포인가요? 냉전의 공포, 핵전쟁의 공포, 인플레이션의 공포, 실업의 공포. 그게 70년대 내내 사로잡았고 그게 80년대 초에면 그게 이른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극적으로 잘 보여준 게 바로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야.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내가 이걸 좀 더 얘기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나는 이게 거의 7천만 장 가까이 팔렸다는 마이클 잭슨의 스릴러야말로 또 80년대나 지금까지도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앨범과 이 내용이야말로 80년대를 가장 상징하고 축약적으로 잘 보여준 기념비적 작품이라는 게 내 생각이야. 자, 그러면 80년대가 정말 좋았던 시절이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건국 이래로 특히 20세기에 세 가지의 큰 번영의 영광의 발전 시기가 있었다 그래요. 물론 가장 번영했던 건 1961년부터 1969년 중반까지의 연 5.1% 이상 성장했던 미국 경제 가장 많이 팽창했던 시절이야. 전후의 호황기지. 그리고 이제 바로 두 번째는 내가 좀 전에 지금 얘기하는 이제 82년부터 90년까지 연 4% 이상 성장했던 시기 다음에 왔던 골드락스 시기지. 바로 그 1982년부터 중간에 그 닷컴버블 잠깐 빼고 2000년 후반까지 저희 2007년 8년 금융위기 직전까지 골드락스 시기를 미국 경제학자들은 특히 네오클래시컬 이코노미나 주류 경제학자들은 정말 미국의 황금기라고 하거든.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특히 1980년대부터 맞이했던 경제 성장은 외형적 성장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야말로 미국이 본격적으로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 경제 중심으로 바꾸는 시기거든. 그러다 보니까 뭐 요새 뭐 부시 정부가 계속해서 제조업을 다시 살리자. 뭐 트럼프도 그러다 전통적인 미국의 산업을 살리자 하지만 네. 사실은 이때부터 미국의 근본이 되는 전통적인 제조 산업은 망가지기 시작해. 잠재력을 잃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야말로 미 제국이 하나의 트와일라이트 존으로 이제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80년대 말 90년대 들어오면서 이벤트 호라이즌 일종의 돌아올 수 있는 길로 간 거지. 즉 미국은 지금 과거로 Back to the Future 80년대로 갑시다 하고 외치고 있지만 돌아갈 수 없거든. 왜냐하면 이 돌아갈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뭐 내가 인텔 주식에 잠깐 관심 가지다가 거의 다 던졌잖아. 네. 근데 왜냐면 원천적인 CPU의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 근데 사실 인텔은 미국의 첨단 제조업의 상징이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지금 뭐 거의 부활이 불가능하고 그렇죠. 뭐 하다못해 군함조차도 우리나라한테 수리를 맡길 정도로 뭐 왜냐면 미국 군함 한번 수리 맡기면 몇 년 걸려. 만약에 미국이 지금 겉으로 보기엔 되게 대단한 그 뭐 항공모함 11대 항모 전단과 어마어마한 뭐 잠수함 부대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실제 제조 수리하는 거는 제대로 못 하고 있어. 미국의 선박 산업도 지금 거의 망가졌거든. 그러니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도 사실 미국 정부 덕에 산다 그러거든. 근데 인텔은 사실 14나노 이후 공정에서 계속 실패해왔다고. 네. 이제 와서야 10나노 공정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조차도 수율이 굉장히 떨어진다 그래. 그러니까 삼성이나 TSMC보다 훨씬 뒤처진 거지. 삼성 TSMC는 5나노 넘어서 벌써 3나노를 출하하기 시작하고 있거든. 네. 그러니까 근데 한동안 인텔이 바이든 정부 초기에 보조금 받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 1.0나노 뭐 1.6나노로 삼성 TSMC 막 한 번에 점프한다고 큰 소리 쳤거든. 그러면서 네덜란드 ASML에 자기네가 본격적으로 된다 제일 비싼 장비 막 사들여오고 있다고. 근데 그걸 실제해서 만들어 보니 못 만드는 거야. 이거는 현재 인텔의 CEO 전임 CEO가 다 인텔을 망가뜨려 놓은 건데, 근데 이 과정이 보면 미국이 근본적으로 제조업을 망가뜨려 오고 서비스업과 단기적인 수익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한 것의 결과를 그대로 축약적으로 보여주는 게 인텔의 성장과 몰락이야. 10년 전만 해도 네. 인텔은 절대 망하지 않는 반도체의 영원한 제국이었어. 지금 AMD는 그때 뭐 거의 파산 지경이 있었고. 근데 이 전 CEO가 이제 그러면서부터 그냥 배당 수익 많이 주고 네. 그냥 회사의 수익에 치중하고 돈 안 되는 건 다 정리한다고. 그 덕에 지금 예를 들면 한국에서 혜택받는 게 하이닉스잖아. 네. 하이닉스가 낸드 플레이 사업을 인텔을 인수하면서 잔번에 떠오르거든. 그러니까 당장에 돈 안 되고 수익성 낮은 거는 다 팔아치우고 돈 되는 것만 한다고 하다 보니 네. 그때 엔지니어들이 많이 정리되거든. 근데 그 엔지니어들이 나중에는 AMD로 가거나 다른 회사 가면서 그 회사의 경쟁력이 되고 지금 인텔에 남아있는 엔지니어들이 실력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며칠 전에 네. 난 잘 정리했더라고. 난 손해보고 그냥 뭐 조금 뭐 번 건 많이 없지만 인텔에서 결국은 지금 분사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지금 메인은 파운드리 개념, 그러니까 AMD처럼 설계만 하고 예. 제조를 따로 떨어뜨린다는 얘기지. 아. 그건 뭐냐면 거의 버린다는 얘기에 가까운 거야. 아. 그래서 주가가 반짝했다가 보니까 또 이제 주가 자빠지거든. 네. 나는 인텔의 미래 지금 이렇게 부진하고 인텔이 헤매는 건 네. 미국의 현재 제조업의 현실을 너무나 보여주는 거야. 즉 뭐냐, 미국은 경쟁력 있는 제조업의 부활은 예. 현재의 구조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아. 이것이 뭐냐면 결국 80년대 말부터 이벤트 호라이즌,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온 결과야. 그리고 아까 스릴러에서 얘기했던 것에서 핵심은 어차피 너희들은 공포에 벗어나지 못해. 그러니까 즐겨. 그러니까 80년대를 지배한 사조를 역사학자나 역사가들은 The Decade of Decadence, 탐욕의 시대, 방탕의 시대.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상징하는 영화가 뭐냐? 1987년에 히트쳤던 월스트리트라는 영화가 있어. 월가. 뭐 지금도 탐욕의 상징이고 미국 성장의 상징이고 모든 게, 나는 그래서 요새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경제 방송에서 예. 시장이 어쩌고 하는데 네. 난 그거야말로 이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은 걸 왜곡한다고 보는 게,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시장은 월가를 중심으로 하는 금융시장이야. 그게 어떻게 모든 시장을 대변하지? 이거야말로 자기들도 착각하는 거야. 근데 이거 여기서 마이클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명배우지, 예. 주연을 하면서 얘기한다고. Greed is good. 왜냐면 탐욕은 좋은 것이요. 자, 열심히 탐욕하면 살자. 나처럼 살면 돼. 그리고 정말 탐욕의 시대가 열립니다. 그럼 왜 탐욕의 시대인가요? 이걸 얘기하려면은 이제 내가 이제 80년대 편을 끝나면 다시 이 80년대 모든 희비극은 70년대에서 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차피 냉전의 공포를, 핵전쟁의 공포를 이길 방법은 없어. 왜냐면 스릴러가 히트쳤던 건 82년대인데 근데 소위 70년대 후반부터 네. 특히 정확하게는 75년 이후부터 5.1달러가 미국으로 넘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
그 500달러 넘쳐 들어오는 돈으로 월가가 발전하기 시작해요. 더 음. 커지고. 근데 그 돈이 주로 제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네. 금융산업에 투자된 거야. 그 다음에 또 많이 거기서 남은 돈이 어디다 투자되냐? 바로 우리가 80년대를 처음부터 얘기하기 시작하려는 기술 발전. 특히 오늘날 우리가 즐기고 있는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소위 IT라고 하는 컴퓨터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하는 시절이 80년대입니다.